이 집 하이라이트는 서재인데요. 책장인데요. 여기도 거실에 서재가 있거든요. 이분이 계속 교육, 관심, 자기계발 이런 측면으로 너무나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이 책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방문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같이 정리를 했어요. 뭐 도서관식으로 정리하는 걸 저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책장 정리법이라고 생각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서 혼자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좀 참고하시면요, 쉽게 정리될 수 있어요. 일단 책 빼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리를 한번 하기 위해 아까 마치 그 책의 분류처럼 일단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 쓰는 거죠. 포스트잇 같은 걸 일단 써서 그냥 가늠 딱 해보는 거예요. 본인 책대로 너무 잘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 관련된 책이 책장에 있다. 그러면 영어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거든요. 분류가 되니까 그래, 그럼 우리 집 책장에 영어 책이 몇 권 있을까? 대충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한 40권이 있었다. 책장에 40권 있어요. 그러면 그래, 영어 책은 내가 자주 안 봐. 그러면 이 눈높이가 아니라 손 뻗으면 두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두는 게 좋아서 그래, 여기다가 영어 책을 두겠다라고 포스트 붙이는 거에다가요. 그리고 40권이잖아요. 40권이면 어느 정도냐면 한 칸에 평균 10에서 한 20권 정도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장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럼 몇 칸이 필요한 거예요? 2칸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스티커 하나, 포스트잇 하나, 여기 포스트잇 하나, 2칸 딱 잡아놨어요. 보니까 일본어 책이 있네? 그럼 그때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에서 일본어를 내 삶의 목적으로 둘지 포기할지. 예. 영어를 포기 못했어요 지금. 예. 일본 어떻게 하실래요? 여행책이 있네? 동남아, 유럽, 뭐 제주도,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제주도를 포기하실래요? 동남아를 포기하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많은 책들부터 어쩌면 중요한 책, 나는 뭐 영어가 진짜 중요해 내 인생에, 아니면 자기계발책이 되게 중요해, 뭐 부동산 관련된 책이 제일 중요해,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 책의 비중이 많은 거, 권수가 많은 거, 그 다음에 자주 봐야 되는 거, 가끔 봐야 되는 거, 혹은 무게로도 하기도 하거든요. 무거운 책, 가벼운 책, 큰 책, 작은 책, 이런 식으로 분류를 다 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일단 기존에 딱 정해져 있는 한 책꽂이의 책을 왕창 빼요. 한 칸 빼는 거죠. 한 20권 나오겠죠? 근데 그 카테고리가 여행이었던 거죠. 그럼 기존 책꽂이에 있는 책 중에 여행 관련된 책을 여기다 꽂으면서 정리하는데, 일단 모든 책을 뺐다고 다 꽂으면 안 되고요. 그때 한번 고민을 더 해야 돼요. 이거를 볼지, 앞으로 봐야 할지, 내가 읽었는데 내 인생 책이야 이거. 네. 정말 중요한 책이야. 근데 어떤 책은 트렌드 관련된 책이나 아예 공부법이 바뀐 책이거나 지금 볼 수 없는 책, 이런 책이 있다면요, 넣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도 굉장히 많은 책이 버려졌어요. 버려야 되는 책이 있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책, 보면 안 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뜨면 엄청 드려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씩 꺼내가면서 처음보다는 결정 시간이 굉장히 빨라져요. 가장 큰 이유가요, 아까 내가 하루에 하나씩 버리기 이 추천을 했던 이유가 그런 식으로 하나씩 1년 365개를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실제 경험자들은 어떤 걸 느끼냐면 이렇게 하나씩 버리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래, 영어책은 안 봐도 되는 책이다라고 딱 결정이 되더래요. 묶임이 생겨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그거 그냥 하루에 30개씩 버리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분께 미션을 드렸어요. 일단 책꽂이를 제가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책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 그죠? 모르고 샀대요. 또 샀대요. 예. 그럼 이제 여기 됐으니까 이제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하루에 책 한 권씩 버리세요.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여유 공간이 없어요. 하루에 한 권씩 꼭 버려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며칠 정도 후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진짜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버리시더라고요. 너무 정말 대단하시죠. 왜냐면 제가 확인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갔더니 저는 분명히 하루에 한 권씩 버리려고 그랬는데 한 칸을 버렸어. 한 칸을 쫙. 이 칸은 뭐였냐면 이분 15년 전 대학 전공서적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사람들 오면 막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대학 때 전기공학 전공했잖아, 전기공학. 나 진짜 힘들게 공부했거든. 그래서 제가 이분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표님께 이 대학 전공서적은 인생의 트로피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냥 살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성취의 경험을 그냥 어떤 이렇게 트로피처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걸 보고 있으면, 내가 진짜 고생 많았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지. 근데 그건 과거의 영광에 불과하다. 트로피라는 말과 비슷한 말은 저는 과거의 영광이라고 정의했어요. 지금 내 삶의 새로운 성취와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물건이 좋은 자극을 준다면 과거의 영광은 아닐 것이다. 현재 어떤 충실일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책은 그 15년 전의 대학 전공서적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데 현재의 충실한 삶을 만드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영광을 버리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신도 모른 채 보유하고 있는 인생의 트로피들이 집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기장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뭐 대학처럼 옛날에 직장 다닐 때처럼 정말 힘겨울 때 힘들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제 필요했던 물건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물건이 나의 삶에 내 현재는 내 혹은 미래에 좋은 자극,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않고 어떠한 의미도 주지 않는다면 이건 바로 트로피와 같다 생각해요. 그걸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내지 않는 것, 그걸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것,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의 힘을 기르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공한 사람들, 부자 혹은 반대, 가난하고 그 성공의 성취가 없는 그 성공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를 봤더니 부자들 책상에는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소리토미가 없는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뭔가에 물건에 이렇게 쌓아두고 방치해두고 그냥 보관된 채 있더라. 여기서 핵심은 바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거리를 미루지 않고 봐야 될 소리를 제때 보고 뭔가 처리하고 우편물도 안 볼 거면 버리고 출력해놓고 안 보는 서류 같은 거 집에 존재하지 않아요. 맨날 이사하면서 전단지 가져온 것들 책자 막 그 무슨 음식점 책자 같은 거 이 동네 추억을 그걸로 간직하고 싶은지 막 그런 것들 막 다 가지고 있어요. 삶의 흔적들은요 이미 지금 집에 가면 있어요. 그건 어떤 과거를 증명하기도 하고요. 더 무서운 말은 현재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정말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미래를 결정해요.